안녕하세요. LG AI 연구원의 이모영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LG AI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AI 연구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필요한 내용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 AI 연구원은 이제 설립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준비 기간도 있긴 했지만 LG 뭐 전자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U+나 CNS 이런 계열사의 조직이 아닌 그룹 차원의 AI 연구원으로서 작년 12월에 새롭게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Advancing AI for a Better Life라는 이제 모토로 AI가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잘 쓰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는 궁극적으로 모든 업무에 모든 생활에 이제 AI가 잘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플라이드 AI 조직들을 셋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연구를 더 기초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펀더멘털 AI 조직도 셋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I는 뭐 연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널리 퍼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계열사의 현업에 계신 분들이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도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바탕으로 저희 AI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LG 이제 전 계열사의 AI 역량을 높이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연구원 산하에는 Chief Scientist of AI 현재 이제 미시건대 교수 겸직으로 계시는 이용락 교수님이 맡고 계시고요. 이 산하에 이제 펀더멘털 리서치 랩을 신설을 하였고,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을 비롯해서 언어 쪽 연구를 수행하는 랭귀지 랩, 영상 쪽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 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열사에 현재 AI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사업적인 발굴을 하는 AI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디비전이 있습니다. 펀더멘털 AI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펀더멘털 AI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해야 실제로 현업에 쓰일 때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조금 더 약간은 먼 미래를 보고선 고민을 하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연구 주제는 활용 가치도 높고 AI 트렌드도 따라가면서 난이도가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네이버나 하이퍼 커넥트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도 GPT-3와 같은 초거대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로부터 어떤 피처를 잘 뽑아내고 그 피처를 통해서 뭔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든지 리그레션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좀 잘하기 위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모델이 스스로 이제 고도화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도화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하기 위해서 컨티뉴얼 러닝이나 액티브 러닝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AI가 뭐 R&D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머티리얼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소재 개발하는 부분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실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AI, 이제 펀더멘털 AI 리서치 토픽들이 있지만 다양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초거대 AI는 잘 아시겠지만 GPT-3로 오면서 랭귀지 모델에 뭐 굉장한 혁신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많은 데이터와 많은 GPU 연산과 많은 네트워크 파라미터 사이즈를 통해서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는 자이언트 AI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증명되었다기보다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든지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적은 양의 퓨전 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제너럴 AI 쪽에 가까운 그런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기초 연구들을 통해서 컨티뉴얼 러닝이나 이피션 네트워크나 리즈닝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된 그런 AI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많은 그 인력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머티리얼 인포메틱스 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리드 물질 발굴이라는 분야에서 저희가 실제로 기존에는 화학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실험 설계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는데,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는데, 이 과정 자체를 이제 AI가 AI 제너러티브 모델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프리딕션을 통해서 약효를 예측하고 그 약효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강화학습 등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실험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빠르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후보 물질들을 최종적으로 실제 사람이 평가도 해보고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을 골라냄으로써 굉장한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한 3.5년, 4년 걸리던 일들을 수개월 만에 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배터리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자동화된 그런 실험 환경을 만든다든지, 저희 LG에서는 다양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OLED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는 분야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D를 최적화하는 분야도 있고, 저희 LG그룹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제조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정,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조 쪽에 보면은 최종단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검사 자동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플러스와 같은 고객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고객 센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해보자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SCM 관점에서 수요를 예측하는 문제에도 저희가 AI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수요를 예측한다는 거는 향후에 외부에서 이 물건을 얼만큼 요청을 할지 이것을 이제 사전에 알아야 거기에 대한 생산량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물류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초입이 사실 솔직히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산업공학적인 문제긴 한데, 이것들을 이제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이라든지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최근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훨씬 더 혁신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기업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분야에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그냥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충전 방전하는 그런 공정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정 과정에서 실제 충전 방전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이 배터리 상태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부만 측정을 하고 이제 에스티메이션 기법, 결국 딥러닝 기반의 프리딕션 모델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에너지를 세이브를 하면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도 AI에 적용을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또 배터리, 요즘 전기차를 비롯해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배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주목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 배터리의 수명이라는 게, 배터리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핸드폰도 한 2년 쓰면은 수명이 닳아가지고 금방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면은 이런 배터리를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 배터리에 대한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AI 기술들이 배터리라는 게 어쨌든 최종적인 아웃풋 센서, 볼티지 센서나 커런트 센서만 가지고 입력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을 가지고 배터리 상태를 거꾸로 예측하는 문제인데, 이게 딥러닝에서 보면은 최종단의 X인자를 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터리의 수명 예측하는 문제도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장수명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이 크게 만드는 인자가 어떤 거냐,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우리가 타겟하는 물성을 갖는 그런 이제 소자가 어떤 거냐, 인자가 어떤 거냐,
그리고 머신러닝은 뭔가를 모델링을 잘하는 것,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기법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지만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거를 어프락시메이션 된 펑션에 그 영향을 크게 주는 인자, 뭐 explainable AI도 약간 그런 것 관점이기도 한데 그런 인자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explainable AI 쪽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데이터에서 이게 현재 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인지를 기존에는 룰이나 어떤 통계 기반으로 아니면 공정 관리 기법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딥러닝 모델이 훨씬 더 고도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AI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법들은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전통적인 PCA나 논리니어 PCA 같은 기법들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뭐 오토인코더,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이런 오토인코더 계열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뭐 겐 같은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덕트 인스펙션, 그러니까 분량을 검출하는데 기존에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고 이게 제조상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평가를 했었는데요.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디펙트를 자동으로 판별을 하는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많은 효율을 이제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사람마다의 편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AI 기술들이 도입이 된다면 그런 편차를 편차도 줄이고 수준도 높일 수 있고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랭귀지 쪽에서도 뭐 커스터머의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NS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센터로 들어온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센터에 들어온 콜을 STT 해서 만들어진 텍스트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좀 더 스마트하게 현재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고민해서 분석하던 것들을 AI의 도움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어널리틱스나 텍스트 기반의 AI 기술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문제들이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실험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실험들이 논문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쌓여 있지만 이게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결국 머신러닝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기술과 이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통해서 논문에 있는 분자식을 자동으로 그 텍스트 분자식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테이블에 있는 그런 상관관계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자동으로 DB화를 하게 된다면 화학 분야에서는 큰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비전이나 랭귀지 분야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언어 이상 감지도 있지만 데이터는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바뀌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모델이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지 기존 같으면은 연구를 할 때는 한번 데이터를 모아놓고 트레이닝해서 테스트해서 성능이 나오면 끝인데 실제 현업에 적용할 때는 이게 봄에 만들어진 모델이 가을에 못 쓸 수도 있고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이나 또 판단에 대한 근거를 좀 보여줘야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explainable AI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시도도 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그 기업의 앰버서더가 될 수 있는 AI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좀 고민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AI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AI 연구원에 다 모여 있지만 계열사에서 현업분들이 AI를 이해하고 쓰느냐 아니면 AI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니즈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AI 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는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업분들한테 AI라는 거를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AI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해시킴으로써 AI 활용에 대한 니즈를 끌어내고 그것이 이제 저희 연구로 돌아오고 그 연구 결과가 다시 현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업분들이 이런 거는 AI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저희하고 코어를 해서 직접 그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가이드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외부에 오픈해서 데이터를 약간 가공한 다음에 오픈해서 해커톤을 진행해서 AI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을 실제로 역량을 키워서 뭐 저희 내부에서 이제 마스터 과정 같은 것도 운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것들을 뭐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한 체계도 만들어서 저희 AI 허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가 뭐 짧게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LG에서는 다양한 계열사들 전자 계열도 있고 화학 계열도 있고 통신 서비스 계열도 있고 정말 많은 분야의 이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기업들과 저희 AI 연구원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해서 AI로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주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문에서 사용되는 퍼블릭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해봤을 텐데 저희 LG에 오시면은 다양한 그런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어려운 문제, 뭐 생각보다 적은 데이터 아니면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만 가공하기 어려운 데이터, 뭐 다양한 문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짜 쓸모가 있는 AI 연구는 어떤 것일까 한 차원 더 높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연구원이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